네, 가천대학교 살펴본 다음에 생각난 학교가 있어서 아이고 사례다. 서경대학교도 가천대 시고로 약수령 논술이라서 국어와 수학의 시험을 보죠. 그래서 그걸 실시한 거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여기에 그 문제가 있길래 여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쭉 이거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거니까요.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겠고 쭉 내려보시면은 문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은 여기 독서 문제 1, 2, 3, 4, 5, 6 이렇게 있고요. 장문, 문학도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문학과 문학이 다 나온다 라는 걸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수원수투에서 네, 함수, 극한, 수열, 삼각함수, 로그함수, 적분, 정적분까지도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 수원수투가 골고루 샘듯이 나왔다. 이런 거를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은 10월 30일이 시험고사더라고요. 논술고사. 수능 전에 봤죠. 근데 수능 일자랑 가까워서 네, 수능 국어는 포기들 잘 안 하시니까 국어랑 수학을 계속해서 공부하신다는 전제하에서는 자연스럽게 준비하실 수 있는 영역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천대도 국어, 수학을 똑같이 반영을 하잖아요. 문제도 같은 유형이고 EBS에서 출제했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그래서 쭉 문제들이 있는데 그냥 바로 밑에 내려가면 문제랑 설명이 같이 있어서 쭉 좀 내려볼게요. 네. 여기 내려보시면 문항마다 배점이랑 어디서 출제되었는지 여기가 있습니다. 1번 문항은 10점이었고 독서 과목에서 EBS 수능 특강에서 나왔습니다. 가천대는 그 지난번 작년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능 완성에서 나왔었는데 얘는 수능 특강에서 나와서, 수능 특강은 사실 학기 중에 다 풀어보잖아요. 그래서 네, 익숙한 지문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푸시면서 수능 대비를 네, 진행하시는 분들은 가천대, 서경대 같이 이제 고려를 해서 준비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논술 전형은 인문 논술을 특별히 누가 잘한다, 강점이 있다라고 보기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가장, 지난번에도 이제 이야기했는데 수학이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고1 때 수학이 힘겨워서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고2 때 수학을 놓지 않고 그 다음에 고3까지 계속 미분, 적분 다 해야 되잖아요. 지수, 수능수도 다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고3 때까지 놓지 않고, 심지어 여기 서경대가 지금 10월에 만약 올해 똑같이 본다고 하면 10월, 11월 같은데 수능 이후에 봅니까? 수능 때까지 수학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수학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학생과 아닌 학생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특정 일부 부분만 발췌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다루면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본 난이도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면은 단순 계산 문제, 뭐 시간 안에 빨리 뚝딱 푸는 형태의 그런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논술 형태이기 때문에 수리 같은 경우에도 그 과정들을 올바르게 잘, 풀이 과정들을 정리해서 써야 점수들을 다 받고 부분 점수 감점 없이 받아야 네, 고득점을 획득하고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테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은 배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맞춤법 이런 것들도 꼭 확인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문제만 뚝딱뚝딱 풀고 요약하는 연습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네,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 특강에서 똑같이 나왔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시 답안 배점 기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EBS의 논술 공부를 그다음에 논술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선생님들께서 3월 달부터 이제 올려주십니다. EBS에 논술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 정도 때마다 한 번씩 논술도 고려하고 있는 학생이시라면은 그러니까 여기 서강대 가천대는 사실 3등급 라인 때 친구들이겠죠. 자기소개서가 없어서 학종이 살짝 걱정 불안 되시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논술을 고려한다면 서강대 가천대 라인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논술 카드를 2개까지 쓸 생각이 있다 라는 정시까지 고려해서 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고려해 본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논술 공부를 주말에 한 번씩 EBS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하시면서 피드백 하시면 네, 공부 학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문 분석을 하고 지문에 대한 내용 요약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능 완서, 수능 특강 같은 것들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대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 난이도의 지문을 풀어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 네. 여기도 수능 특강, 국어, 독서 부분에서 여기는 점수가 컸어요. 15점, 10점, 5점, 빵점 어떨 때마다 이렇게 돼 있는지 이건 긴 답안을 쓰는 거였나? 음. 민법에 관한 지문이 나와 있는 파트였네요. 그죠? 그래서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나왔을 때도 그 지문 안에서 어차피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해석해서 답안을 작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자연 파트가 나올 수도 있고 철학이 나올 수도 있고 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네, 그 글 자체를 분석해서 파악해서 답안을 작성, 요약하는 연습들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도 되어 있으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채점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천대처럼 문학 작품도 등장을 한다. 그래서 문학을 안 할 수가 없다. 문학까지도 고려한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을 좀 다시 보고 마무리를 하자면 지수 로그, 네 지수 로그는 복불복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새로운 영역에 와서 쉬운데 하면서 하는 친구와 이게 무슨 소리 하면서 하는 친구들 지수 로그도 싫은데 이 와중에 절대값도 들어있고 부등식도 들어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그 단원이라고 해서 로그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 그러니까 뒤에까지 가는 거죠. 네, 로그 기본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배우는 함수 파트까지 가서부터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단순 계산만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지문이 아니라 해설이죠. 네, 절대값이기 때문에 x값의 범위에 따라서 네, 나눠서 계산하는 것들이 이렇게 슈루룩 풀이 과정이 쭉 나와 있어서 네, 채점 기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술은 학교에서는 자비로웠지만 대학교에서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풀이 과정 쓰는 것들도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싫어 삼각함수가 나왔어요. 이름만 들어도 싫은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근데 여기서도 책 수능 특강에서 나왔습니다. 수능 특강 네 0부터 2파이까지 범위에서 오도법 코사인이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도 어려워 죽겠는데 절대값이 나왔다. 그래서 단순 계산은 아니구나 라는 거 삼각함수 코사인 함수가 그려져야 되고 그냥 코사인 x와 3x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져서 최대값 최소값의 범위 주기 어떻게 되는지 모양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네, 그런 거 값들을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기본 문제만은 안 나오는 것 같다. 수열은 좀 쉽게 나왔을까요? 네, 수열의 합 시그마가 나와 있고요.
수열도 그냥 뭐 이해가 쉽게 된 친구들은 뚝딱뚝딱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아닌 친구들은 계산에서도 어려워하고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가장 무난하게 하는 건 이 방법대로 푸는 것 같은데 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 계산 문제는 여기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용 능력까지 키우고 수능 특강 정도까지는 푸실 수 있어요. 어차피 정시 대비니까 수능 완성까지 풀 생각을 하고서 준비하는 것을 고려하신다면은 네, 정시까지 바라보는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수시 카드 중에 네,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